글로벌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럽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우리 5월 특집할 때 2차 전지주 관련주 가운데 옥석 중에 옥석을 가려주신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가려주셨더라고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45.7%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역시 2분기 어닝 시즌 때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가겠죠? 네. 아마도. 최근에 제가 종목 관련된 얘기를 사실 이 방송에서 많이 못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좀 힌트를 최대한 드리고자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다들 했으니까 지금 기업들이.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실적이 막 좋아지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많이 안 망가져졌거나 아니면 조금 나아졌거나 이런 방어만 해도 중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3분기에 아니면 아예 한꺼번에 뛰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야기가 나온 건데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또 이제 실적 시즌이 오는데 할 것 같아서 이제 힌트 하나만 그냥 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삼성전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요. 네.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투자 관점이신지 여러 살짝만 궁금증이 얘기할까요? 생긴 조금만 살짝만. 더 주세요. 대응 전략. 자, 그래 6조가 조금 안 된다라는 영업이 컨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6조 초반 갔더니 요즘 증권사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한 6조 5천억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내일 만약에 발표가 됐는데 7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외국이나 기관이나 어쨌든 매수가 만약에 들어오는 날이라면 내일. 그런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괜찮았다. 근데 이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매수를 삼성전자가 못 받아낸다. 그러면 이 시장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네, 시장 자체가 미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일 잘 지켜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사실 이런 대형주를 잘 꾸물꾸물 가지도 못할 대형주를 내가 이거를 건드려서 뭐나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물론 대형주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단 이번 실적 시즌에 꽤 빛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비슷해요. 여기까지 힌트를 한번 챙겨보고요. 사실 더 궁금하고 중요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오늘 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요? 상해종합지수가 5%가 넘게 올라가지고 이제 역시 중국은 달라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이제 달라라는 게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이제 나쁠 때는 또 그냥 완전히 그냥 인사를 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죠. 사실 홍콩 보안법 강행이라든지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악재가 있긴 한데 이걸 다 뚫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유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보면 경제 지표가 좋은데 또 코로나가 조금 빨리 이겨냈는데 그거를 이제 후에 반영이 좀 되는 것 같다. 정치적인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내용이 제가 시간 관계상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의 급등 배경은 일단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덜 믿음직해졌다라는 상태에서 중국의 매기가 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파란색인데 쭉 빠졌죠. 빠지면서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도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미국의 지표들이 괜찮았거든요. 사실 ISM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좋았고 서프라이즈였고요. 고용 지표도 지난주에 나온 거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프라이즈였고요. 그런데 시장은 고점 찍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고점 찍었으니까 아직 조금 비틀비틀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좀 뭔가 조금 답답합니다. 그러면 니네가 원했던 그 상태의 회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왜 고용지표 나오고 나니까 해석은 또 무슨 6월 초반 거 데이터니까 후반은 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라면서 노이즈가 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사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빠지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4년 전에 뭐라 그랬었냐면 2016년 대선이었죠. 이제 힐러리 트럼프를 꺾을 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중국 무역 적자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좋아지게 만들겠다. 이때 이제 농업지대, 공업지대 여기서 환호를 딱 하면서 힐러리를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지금 만약에 또 때린다면 지금 바이든한테 어차피 뒤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지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중국을 또 때릴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단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중국은 위험하잖아요. 당연히 미국에 뭐 척을 줘가지고 잘 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으니. 그러면 중국이 위험한 거 아닌가 싶은데 홍콩도 잘 가, 중국도 잘 가. 오늘은 뭐 5점 몇 %가 오르더라고요. 자, 물론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을 때려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가능하고,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적정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중국은 불안해하지 않을까? 자, 적정 시기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왔으니까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해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분명히 이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최근에 중국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때리기를 지금 하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어쩌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기본 정책이 원래 중국과는 이제 강경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중국적으로 아예 그냥 뭐 척을 지고 그다음 호응을 이끌어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뭐 트럼프가 뭐 말만 할 뿐이지 너는 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러면서 오히려 비난을 하면서 강한 대통령의 어쩌면 상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트럼프를 밀어내고, 내가 대중국 강경파로서의 1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유세를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근데 지금 중국 영향력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우려는 현재 계속 올라와서 2020년 현재 62%까지 상당히 크게 올라온 상태니 이러면 충분히 때릴 만한데, 이 지지율 위해서라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트럼프가 왜 말만 앞세웠을까를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딱 좋을 때죠. 중국한테 뭐라고 하기가.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중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일부를 무효화한다. 뭐 신규 경제 제재를 한다. 새로운 무역 정책을 만들겠다. 뭐 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보도가 막 나오고 나서 트럼프가 마지막에 살짝 접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 1, 2주 정도만 내가 기다려볼게. 기다려보고 만약에 중국이 무역 협상 합의를 한 거 있잖아요. 1단계 무역 합의를 해서 미국 물건을 사주기로 했죠. 이거를 잘 안 사주면 내가 그때 가서 중국한테 한번 압박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땠냐? 중국의 대미국 수입 정책 어때요? 이 회색선이라고 할까요? 예, 옅은 선이 대미국,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건데 올라오고 있나요? 아니죠.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중국의 무역 합의 진도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을 사기로 했잖아요. 1년 동안, 2020년 동안. 그러면 한 달이 지났으면 뭐 예를 들어 한 8%, 한 분기 지났으면 한 25%, 반년 지났으면 한 50%. 이렇게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하듯이. 그런데 진도가 얼마나 나갔냐? 3월이면 어때요? 예상 진도율은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3월이니까. 그랬는데 농산물 18%, 공산품 15%, 에너지 2%. 예상 진도율은 25%. 택도 없죠. 자, 그랬는데 이때도 사실은 트럼프가 1, 2주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지켜보다 보니까 2달이 지나갑니다. 2달이 싹 지나가서 5월이 됐어요. 5월이 됐으면 이제 12분의 5입니다. 이러면 예상 진도율이 우리가 몇 단원까지 대충 끝내야 되냐? 41%는 끝냈어야 돼요. 41점 몇 프로죠, 그죠? 12분의 5니까. 근데 농산물 20%, 공산품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24%, 에너지 4%. 41%여야 돼요. 이게 뭡니까, 그죠? 별로죠. 중국은 여전히 미국이 생각했던 것만큼, 자기네들끼리 합의했던 것만큼 뭔가를 사들이고 있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는 조용합니다, 그죠? 요즘 들어가지고 무슨 뭐 무역 합의에 대해서 뭐 안산이 많이 이런 말 안 하고, 오히려 폼페이오가 넘어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재확인을 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등 뭔가 중국의 무역 합의 얘네는 지킬 것 같아라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는 사실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자, 중국을 때리는 건 아까 쭉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분명히 이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의 물건을 사주는 게 트럼프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물건을 만약에 안 사줬을 때 올 수 있는 미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게 트럼프한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40%밖에 안 돼요. 바이든이 한 9%? 10% 가까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 트럼프 인간 말고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0%를 상회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예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나를 꽤 믿어주는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경제를 부러뜨리면
재선은 끝입니다. 절대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게서 이제 중국이 이제 농산물, 공산품 이런 걸 산다 그랬는데 이게 팜벨트나 러스트벨트를 잡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때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괜찮은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중국 증시 이렇게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런가 하면 네. 홍콩 항생지수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3.78% 오르면서 26,340포인트까지 올라서고 있는데 여기는 급등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제 그 급등 이유도 물론 이제 비슷하겠지만 홍콩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이 어쩌고 해서 미국이 홍콩을 편을 들어주고 중국을 때리고 이건 어쩔 거냐? 지금 거기 홍콩도 말이 아니라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콩 증시도 오릅니다. 사실 홍콩이 이 국가보안법을 상정하고 나서 중국 증시도 올랐고 홍콩 증시도 올랐어요.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이란 말이죠. 왜 그러느냐? 생각보다 미국이 그렇게 세게 반응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중국이 국가보안법 상정을 하고 나서 홍콩에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왜 그러냐면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홍콩은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반환이 된 다음에 그래도 중국 본토하고는 다른 취급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 경제, 기술, 비자 발급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본토가 아니라 홍콩 나름의 다른 위치를 갖고 있고 비자 면제 이런 거, 관세 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뺏는다면서요. 뺏으면 홍콩도 문제, 중국도 문제, 뭔가 미국이 너를 미워하니까 니네 다 문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보란 듯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뭘 했냐면 뺏긴 뺏었어요. 뭘 뺏었냐면 안보상 문제 때문이라 하고요. 홍콩으로 가는 국방 물자가 수출되는 거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홍콩 정부에게 이 국방 물자를 수출하는 게 작년에 140만 달러입니다. 140만 달러요. 근데 미국이 대홍콩 쪽으로 가는 수출이 작년에 300억 달러가 넘어요. 300억 달러 중에 140만 달러니까 사실은 요만큼입니다. 이게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것들은 관세니 뭐니 아까 얘기했던 것들 비자는 무관세요? 그대로고요. 비자 혜택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히 오르고 환율도 안정이죠. 왜 이거를 못하느냐?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예요. 홍콩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몰려가고 여기서 펀드를 결성을 해서 선진국 투자든 후진국 투자든 신흥국이죠. 투자든 막 나갑니다. 근데 홍콩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투자되는 방향은 중국이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밑에는 뭔가 되게 미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얘네들 다 합치면 20%입니다. 얘네가 25%고. 그럼 이 20%를 가지고서 선진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선진국 투자하는 돈들이 만약에 홍콩이 금융 허브로서의 이런 지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네. 중국 시장이 당분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30초밖에 남질 않아서 네. 그럼 수혜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50분까지인 줄 알고 1분이 남았다고 자, 그럼 생각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노려볼까요? 중국은 더 잘 갈 것 같고요. 네. 중국이 잘 가는 데 있어서 한한령 이거를 문제 삼지 말고요. 일단은 중국 사람들이 여행 온다 이런 얘기도 요즘 참 많이 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사주겠지라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이 공장이 재개되는데 팔 수 있는 것들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는 물건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상승 랠리 가능성 그리고 주목할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혹시 부족하면 조금 더 이야기 부탁드리고요. 네. 박재현 대표의 머니클럽 함께했습니다. 저희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